아, 네. 2023년 기대되는 한 해의 첫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게 표시가 있네요. 궁금하네. 네. 음, 잠깐만요. 포인트, 켰구나. 지금 된 거죠? 됐다. 네. 거꾸로 안 넘어가네요. 네. 아, 김종수 사장님이 저 소개해 주시면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직이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잘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왜냐면 그 수능시험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그 대비해서 맨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거기 시내 한 15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항상 1등 했거든요. 매달.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매달 상금을 받았어요. 누런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5,000원. 37년도 넘은 전이잖아요. 거의 40년 전이니까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됐었어요. 예, 근데 5,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공부할 때 가정 선생님이었으니까 학생들에게 그랬죠. 다른 데서 점수 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과에서는 따기 쉬우니까,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내겠다. 네. 근데 거기다가 쓰기를 절대 별표를 하지 말아라. 시험!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별표 쳐놓으면 또 한가락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써놓으면 그걸 그대로 낸다는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와, 그래서 역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면 다음에 시험 볼 때 공부하게 되고 확실히 공부를 잘 하게 되어서. 근데 제가 가정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야기가 어떤 소비자 혁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정과가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소비자학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래봬도 제가 전공자를. 네, 자 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죠. 저도 이걸 봐야 되네. 저기 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눌렀고요. 네. 키땡땡님의 장복이래요. 18만 2,300원짜리 어치를 샀어요. 뭘 샀는가 봤더니 참치도 샀고 스키제거제, 면봉, 껌, 곰탕도 샀네요. 청정원. 네. 잡곡 쌀도 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는 또 김땡땡님의 장복인데 17만 6,200원어치를 샀어요. 선크림도 샀고 장갑, 염색약, 치약, 액체세제, 다목적 세정제, 수세미. 별 신기한 거 산 거 아니죠. 누구나 여러분들 다 사는 그런 것도 산 거죠.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뭐예요? 생활 필수품 사서 썼던 영수증이죠. 근데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예, 금액 밑에 10만 200포인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모아주는 슈퍼에서 장을 본 거예요. 이런 단순한 장보기로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슈퍼가 있다면 관심 가져보시겠죠. 근데 그 슈퍼에는 아까 말한 껌, 염색약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의 미모의 절반을 가려주던 마스크까지. 네. 없는 게, 없는 것 빼고 다 있죠. 너무 많아요. 다양한 것들. 이런 신기한 슈퍼가 있다면 알아보셔야겠죠? 네.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왜 벌죠? 쓰려고 벌죠. 네, 쓰려고 벌어요. 그러면 돈을 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파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요. 뭘 사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 근데 돈이 많으면 갖고 싶은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어때요? 갖고 싶은 것은 참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야 돼. 오히려 더 사야 돼. 화장품, 바르고 이쁘게 하고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더 사야 돼. 그쵸?
그런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예, 그것도 한 달에 생활비 20만 원으로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쵸? 하루에도 아니에요. 한 달에 생활비 20만 원. 아까 보니까 막 18만 원, 17만 원치 샀잖아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장보기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장보기.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슈퍼를 바꿔서 장을 보는 거예요. 여지껏 다녔던 그런, 예, 그런 장보기가 아니라 새로운 장보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어떤 학문이에요. 정균승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벌써 한 20몇 년 전부터 프로슈머 마케팅 101이라는 책을 썼고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소비가 직업이다 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를 보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내용이고 소비를 직업으로 삼는 새로운 일거리. 자, 일자리는 없어지고 일거리가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직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직장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거리들은 많이 생긴 거죠. 이 프로슈머 마케팅을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 네, 사회책에도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도덕책 15쪽에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생산자 플러스 네, 소비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말이다. 저 끝에 보시면 이처럼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프로슈머의 등장은 다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산 따로 소비 따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돈 벌자 그러면 대뜸 뭐라 그래요? 나는 파는 거 못해 부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맨날 팔고 있는데 그죠? 나의 지식도 팔아서 돈 벌고 나의 이미지를 팔아서 시집도 잘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판다 그러면 아쉬운 소리 한다 생각해서 무조건 못 한다 그래요. 못 파는 것도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하이리빙 이 신기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신기한 슈퍼는 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는 거예요. 더 무섭죠? 하는 게 나을까요? 새로 오신 분? 근데 간단해요. 어떻게 사냐면 나는 내 슈퍼에서 내가 사고 너는 네 슈퍼에서 네가 살아. 그럼 어때요? 자기 슈퍼에 사니까 각자의 매출이 돼. 나는 내 매출, 내 동생은 내 동생의 매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광고를 해서 소개를 해서 내 동생이 이 신기한 슈퍼를 이용하게 됐잖아요. 첫째는 동생의 매출이면서 동시에 나의 매출이 되기도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생활비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비 영역을 넓혀갈 어떤 매출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자, 나는 내 슈퍼에서 사고 너는 네 슈퍼에서 산다. 간단하죠. 정말 쉬워요.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회사가 하이리빙이라는 회사예요. 하이리빙은 96년에 진로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IMF 때 이제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동방, 종근당, 고려아연, 녹십자, 이건창원 그런 대단한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만든 회사죠. 그리고 계속 성장을 잘해서 2004년에는 한국 천대 기업의 3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게 잘 해오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상 몇 개나 받으셨어요? 이 하이리빙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와 진짜 많이 받았죠. 뭐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무슨 상, 산자부 장관상 등등 그런 상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윤리 경영을 하고 친환경 경영을 합니다. 요즘 회사들이 돈만 벌려고 해서는 소비자들이 다 외면해요. ESG 경영해서 굉장히 이런 투명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건강보조식품 케이스들이 딱딱한 그 코팅돼 있지 않고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좀 약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게 얼스펙으로 자연 친화적인, 썩어가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리빙 이 슈퍼를 이용하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거기에도 기부하고, 또 청소년 폭력위원회 거기에도 기부되고, 또 소방대원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쪽 소방대원들에게 저희가 또 멀티비타민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파란색 유통 방법과 빨간색 유통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파란색 유통으로 뭔가를 샀어요. 네, 생산자가 만든 것들을 소비자가 살 때 슈퍼나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쿠팡이나 어때요? 그냥 마음대로 가서 샀죠. 그랬더니 편하기는 했지만 어떤 여러분에게 큰 수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이 신기한 슈퍼를 알기 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어느 공판장이 싼가, 저는 벌써 2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다닐 때 동네에 공판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어쩐지 싸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샀었는데, 싸게 사서 알뜰한 소비는 해봤지만, 부자 될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빨간색 유통 방법이 나온 거예요. 자, 빨간색 하이리빙이라고 써 있는 이 회사는 어때요? 예.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유통은 편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유통 마진과 그리고 광고비는 유통업체들이 가져갔죠. 저기 백화점 사장님이, 할인점 사장님이, 쿠팡 사장님 벌어갔어요. 그리고 광고 모델료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 빨간색 하이리빙은 신기해요. 저희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연결시켜주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준 거예요. 내가 막 입소문을 내서 광고를 하면, 예, 입소문 냈다고 해서 광고비를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저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유통 마진까지 주겠대요. 하이리빙이 다 같지 않고 협업을 하자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같이 끼자, 동업하자 한 거죠. 내가 이런 하이리빙이 시스템을 만들어 줄게. 즉, 장터를 돌려놓을게. 여러분들이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예, 디지털 상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런 소비자들을 프로슈머들이라고 하죠. 자, 그림의 차이가 있죠. 위에 기존 유통은 소비자 한 사람씩 각기 전투하는 거였고, 이번에 빨간색 유통 하이리빙 뭐죠? 뭉쳤어요. 소비자들이 뭉쳐서, 네, 같이 힘을 내서 소비자 주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국산 생활 필수품을 사서 쓰는 생활비가 사업비가 되는 무자본 무이용 사업이다. 네. 국산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한 거예요. 제가 95년부터 99년까지 이제 저희 남편이 해외 지사에 근무해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잘 모르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한국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끊어졌다,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1년에 한 번씩 사건이 터져. 3년째에는요, 우리나라가 망했대요. IMF로 망했대요. IMF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사회라는데 그 당시부터도 사람들이 글로벌 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 나라에서 보니까 방글라데시 수학과 석사 청년이 와서 한국인 식당에서 돈 조금 받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국제 전화를 하려면 이제 그 나라에서 바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단 한 푼이라도 우리나라에 돈 되게 하고 싶다고 데이콤에서 뭘 사가지고 막 번호 한 20자리 눌러야 돼요. 한 자리만 틀리면 어떡해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정신 일도 하자불써 이러면서 또 눌러가지고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세상에. 국산 생활 필수품이면 우리나라 기업이 살겠구나. 진짜 이건 애국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2000년 5월 달에 처음 이런 강의 듣고 그날부터 나는 하이리빙과 사랑에 빠졌다. 생활비가 사업비가 되니까 자본금이 안 들어가니까 이용 부담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뭐가 이렇게 됐는지 사업을 시작해갖고 사업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절대 나이 먹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기사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니까요. 돈 투자하지 않고 이혼 부담이 없는 70도 넘으셨어요. 혼자 사신대요. 도저히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막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상담해 드렸어요. 네. 그분이 막 너무 고맙다고 내리시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도 와 진짜 절대로 나이 먹어서 그분이 그 사업 때문에 그걸 날려버리는 바람에 택시 기사를 또 하셔서 빚이 아직 5천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걸 해서 3년이 돼야 갚을 수 있대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봐요. 근데 우리는 생활비가 사업비가 되니까 따로 돈 투자를 안 하니까 애시당초 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돈을 쓰는 남의 수퍼, 지출로 끝났던 돈을 쓰는 남의 수퍼 그만 가고 돈을 버는 내 수퍼를 이용해라. 매출이 되는. 간단한 거죠. 여러분, 여지껏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소비자는 돈을 쓴다. 생산자는 돈을 번다. 맞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프로슈머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 여러분, 그러면 소비자 하실래요? 프로슈머 하실래요? 그거예요. 이름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거죠. 음, 됐다. 자, 생활이 사업이다. 소비 쿠폰. 자, 화폐 투표와 소비자 주권이란 말이 써 있는데, 제가 텔레비전 보다 화폐 투표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투표를 하죠. 언제 해요?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누군가를 선출하고 싶을 때, 바꾸고 싶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화폐 투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가전제품을 LG를 살까, 삼성을 살까? 오늘은 이 수포를 갈까, 저 수포를 갈까?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흩어서 투표를 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내 돈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하이리빙에 모아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하이리빙에서 사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돼서 오는 거예요. 뭐 저희 남편이 초기에는 하이리빙에 설마 식용유가 있겠어 하고 밖에서 사왔다가 쫓겨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날 후라이 안 해먹고 달걀찜 해먹고 제가 다음날 가서 하이리빙 없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왔죠. 그래서 일반 숲을 안 가봐가지고 요즘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야, 그렇게 숲 다른 데를 안 가도 하이리빙 숲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렇거든요. 괜히 하이리빙 알아갖고 막 돈을 많이 썼다고. 근데 가만 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하이리빙 신용카드 대금이 나오잖아요. 백화점 카드 대금이 안 나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납부금처럼 3개월 할부를 하면 백화점은 왜 3개월마다 할인을 하는지 제가 알았잖아요. 3개월로 단위로 사니까 할부가 끝나면 좋을까 했는데 또 가서 3개월 할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등록금도 아니고 납부금처럼 매달 가져가네 그랬거든요. 근데 하이리빙으로 하니까 그 백화점에 나가는 카드 대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다 알겠다 이거죠. 부담이 없죠. 생활비가 사업비가 되니까 돈도 안 내고 뭐 또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그냥 슈퍼만 바꾸면 되네. 그죠? 클릭 하는 것만 바꾸면 되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비로 사업을 벌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너무 쉬운데 이거를 너무 쉬워서 다 알 줄 알고 말 안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한 달에 3명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 수퍼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빨강 수퍼, 하이리빙 수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는 사람.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자,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 쓰는 사람 3명에게 알렸어요. 제가 앞에 3분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20만 원이면 하이리빙 포인트가 10만 점 정도 생겨요.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생기는데 계산하기 좋게 10만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달에 3명에게 알렸으니까 몇만 점이에요? 30만 점, 10점. 두 번째 달에는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 사람에게도 너도 더도 말고 3명에게 알려봐를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3명씩 알리면 3배수로 늘어났으니까 90만 점. 그 다음에 셋째 달에는 3, 9, 27, 270만 점. 네 번째 달에는 810만 점. 다섯 번째 달은 어때요? 세 그룹이 810만 점씩 3개 되는 거잖아요. 2,430만 점 못 외워도 돼요. 자, 넷째 달에 810만 점 되면 100만 원 훨씬 넘게 여러분 통장에 들어와요. 다섯째 달에는 800만 점 3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만 점 넘게 벌어가면서 나에게도 이 300만 원이 들어와요. 몇 달 만에? 겨우 5개월 만에. 자, 그런데 내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왕발이에요. 제가 3명 알린다고 했더니 애게게 3명, 나는 5명에게 알릴 거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첫 달에는 10만 점이 5개니까 50만 점이죠. 그 다음 달에는 5, 25, 25, 250만 점, 1250만 점. 넷째 달에 어때요? 1250만 점이 5그룹이니까 이때로 말하면 이제 한 달에 한 600만 원 들어와요. 불과 4달 만에. 여러분, 믿어지세요? 4달 만에 100만 원 벌고 5달 만에 600만 원 벌고 믿어지세요? 감은 안 오지만 정말 저대로 된다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원리로 돼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저 혼자로 시작했는데 딱 1년 만에 2,406명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수입이 정말 1년 만에 1,0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이거하고 정말 너무 비슷한 걸 보고 놀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에 5명 했겠어요? 하루에 5명도 더 해봤어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알면 내가 많이 해버리면 되지 뭐. 그쵸? 제일 많이 그 STP를 해봤던 날이 하루에 18명까지 해봤어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 아세요? 잠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는 날 잠깐 사이 그 사람 설득해버리는 거. 엘리베이터 피치,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도 하죠. 진짜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마지막 그 18번째 한 날, 18번째가 진짜로 엘리베이터에서 6층 아줌마를 만나갖고 그 순간에 설명하다가 따라 내렸어요. 맞아, 해야지. 좀 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원가입 시켰던 일이 생각나네요. 이러한 일이죠. 그래서 공유수퍼를 복제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귀가 번쩍 뜨셔야 되는데 시스템과 레버리지 활용해서 큰 수입을 만들 수 있고 기하급수의 어떤 기적을 맛보시라는 거죠. 정리 다시 해볼게요. 한 달에 3명 알리기 하면은 연봉 4천만 원대. 아까 하루에 한 달에 200, 300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요. 자녀 학자금을 주고 연간 보너스, 해외여행 이래. 그래서 연봉 한 4천만 원대 돼요. 한 달에 몇 명? 3명. 자, 억대 연봉이 되고 싶으시면 한 달에 몇 명? 5명. 네. 혜택은 늘어나죠. 해외여행도 2번 가고 건강검진에 학자금 물론 있고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소득이 아닌 반복적인 소득. 네.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평생 흘러 들어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양한 소득의 흐름을 만들자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연금 소비, 연금이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이시영 씨 나이 지금 분이 90 몇 세신가요? 그분이 하는 일이 자녀들에게 그 존경받으려면 일을 해라.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도 좋으니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소득이 있어라 그랬다잖아요. 근데 하이리빙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급한 아이템이 뭐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쓰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갖고 재활용 잘해서 놀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거리가 있잖아요.
존경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맨날 공부하니까 건강해지고, 예, 젊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공기가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지니까 귀한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집안에 생활 필수품이 엄청난 보물이거든요. 그 마르지 않는 금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저 충격이었거든요. 집안에 보물이 있는데 금광이 있는데 모르고 날마다 금맥 찾으러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화장품, 병, 치약, 튜브 다 모아두면 가만히로 몇 개 있을 거라는 거죠. 방울 한가득일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유통마진, 광고비 다 누군가에게 주었잖아요. 그걸 내가 찾아올 수만 있었다면 다 더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쵸? 그 생활 필수품, 공기처럼 흔하게 주어져서 귀한지를 모르는 이 공기처럼 누구나 쓰고 있는 생활비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너무 흔해서 귀한지를 모르는 생활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네, 비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소비를 다 해요. 그냥 소비했어. 근데 소비를 좀 잘 못해요. 나쁘게 소비를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낭비라 그러죠. 근데 소비를 잘했어. 그게 돈이 돼서 돌아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투자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투자도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냥 소비하실래요? 낭비 소비하실래요? 투자 소비하실래요? 근데 하이리뷰는 뭐예요? 결국 투자 소비잖아요. 그죠?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 자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템도 몇천 가지 있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그죠? 오늘 깜빡 잊고 안 끼고 왔는데요. 제가 한때 보석상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다 보석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들어갔는데 하이리빙에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주 반지 닙다 큰 거 백화점에서 15mm 남양 진주가 20% 세일해갖고 48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리빙에서 16mm짜리인데 더 크죠? 129만 원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끼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끼었다는 사실조차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친구가 딱 보더니, 반지 이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빼가지고 껴봐. 그 자리에서 개가 만들어졌어요. 10만 원씩 묻어가지고 이거 사자.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보석상 차린 거네. 보석상을 이거 손가락 하나로 차린 거예요. 129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10만 원씩 내가지고 한 친구는 진주 목걸이를 했고 한 친구는 반지를 했고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네. 참 차리기 쉬워요. 그죠? 서점도 차렸는데. 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동이 온다. 시사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우리 제레미 리프킨의 책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노동의 종말. 네. 그게 뭐예요? 힘쓰는 노동의 종말이 와요. 그죠? 근데 늙어서도 오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일자리를 누가 뺏어갔어요? 로봇이 뺏어가고 AI가 뺏어갔잖아요. 그 많은 닭을 키우는 하림에 그 일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다 일일이 물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토메이션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2,000개인데 새로 생긴 일자리는 겨우 700개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노동이 온대요. 이 노동은 늙을 노자 노동이에요. 늙어서 60대가 됐는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40대 자식들도 취직해야지, 60대 아버지도 취직해야지 난린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래 사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일이 없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온대요. 아,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와, 이 하이리빙 대박 났겠다. 그죠? 봐요? 나이 들어서는 힘 없어도 되잖아요, 하이리빙은. 돈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위험부담도 없잖아요. 생활비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까 뭐 세제고 뭐고 나는 빨래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늙으면 아파요. 그래서 비타민도 사 먹어야 되고 여성 호르몬제도 사 먹어야 되고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10만 주 우습게 나온다니까요.
맞잖아요. 집집마다 영양제, 비타민제 안 사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요즘 TV에서도 탤런트들이 맨날 영양제 먹는 자랑해 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네, 그런 거예요. 하이리빈 있잖아요. 다시 이거는 또 뭐냐면요. 5만 1,000원어치 어떤 분이 저한테 5만 원을 보낸 거예요. 작은 성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왜 보냈냐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서 저보고 비타민을 사 먹으래요. 네. 근데 제가 그 돈을 진짜 못 받겠더라고요. 예. 10년간 저희 집에 새 사시는 분인데 제가 한 번도 안 올렸더니 이제 그 고맙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게 다음에 빼고 보내세요도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실 분이야. 그러다 반짝했죠. 어차피 그분 생필품 사야 되잖아요. 또 내 슈퍼에서 장을 본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돈 내고 사야 될 것만 같은 것들. 마스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라면 와, 5만 1,000원어치 사는데 이렇게 많이 사질지 몰랐어요. 9가지나 샀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생활비만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쓰는 선물비도 사업비잖아요. 선물의 영역도.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딘가 선물 많이 하는 팀에 가서 그 영업을 해보면 또 추가로 보너스도 벌겠네. 이런 생각까지 드시죠.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분이 휴지까지 갔으니 얼마나 큰 한보따리가 갔겠어요. 이따만한 박스가 간 거예요. 김까지. 또 고맙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살 게 너무 많죠. 이 신기한 슈퍼. 보니까 두유도 있고요. 쌀도 있고 참기름, 굴비, 고무장갑, 수세미, 지퍼백. 심지어 자동차 보험까지도 있네. 책도 있고. 그죠? 이런 슈퍼예요. 건조기용 섬유유연제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니, 뭐죠, 삼신가전, 신이 주신 3가지 가전 있잖아요. 건조기, 공기청정,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그쵸. 역시 젊은 사람이 얼른 대답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꼭 또 저 페이퍼를 넣더라고요. 저는 우리 없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보고 사서 쓰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건조기는 섬유유연제도 없는 거 빼고 다 있잖아요. 이런 수퍼를 이용해서 나도 돈을 벌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때요? 이거 알려주는 거는 평생 고마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너의 때가 온다. 제목 좋죠? 너의 때가 온다. 엊그제 김미경 씨가 TV 강연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강사료가 주 수입인데 강의를 하러 못 가니까 수입이 뚝 끊겨가지고 몇 달째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하이리빙은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돈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건 적게 들어왔건 상관없이 여러분 코로나라고 돈 안 들어왔어요? 거의 똑같이 오히려 더 잘 들어왔잖아요.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한 능력으로 큰 돈을 벌지만 어떤 위기에서는 돈이 끊겨버릴 수 있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적든 많든 계속될 수 있는 직업이고. 근데 다행히 그분은 똑똑하니까 빨리 시대적 흐름을 간파를 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해서 또 돈을 벌어들이는 그 시스템 구축했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 따라서 강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이리브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 시를 보여주는데 너무 진짜 하이리빙의 때가 온다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이리빙의 때가 드디어 왔구나. IMF 직후로 엄청 하이리빙이 잘 됐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30대, 40대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리빙 사업은 어때요?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다가 잘 되면 전업해도 되고 그냥 계속 같이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자,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네. 다 본인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요.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자신 없으신 분들. 네,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이미 크다. 마지막 어때요?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마지막이, 아니,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진짜 위로가 됐어요.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여러분의 때가 왔대요. 안심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대. 하나님, 복권에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고. 천사가 와서 뭐랬게요? 뒤통수를 치면서 이놈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내 때를 기다리고 하면 모르겠지만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편안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요. 요즘에 제가 사실 이거는 오늘 강의라 조금 제가 길게 했는데 10분짜리예요. 해봤어요. 앞에 다 빼고 쭉쭉쭉 내용만 말하면 10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멘트를 다 적었어요. 제가 안 해도 되는 말 다 빼면은 딱 페이퍼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30장 되는데 쓱쓱 넘어가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저 페이퍼를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넘겨가면서 이거 보고 읽어줘도 돼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울산에서도 만나러 온다 그러고요. 정말 회원가입도 하고요. 그전에 그렇게 안 들렸대요. 근데 이제 활짝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의료기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하일리빙이. 하도 라파가 좋아갖고 라파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의료기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활 필수품 취급하는 데면 괜찮네요. 회원가입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딱 그거더만. 귀를 열고 들으면 너무 쉬워. 근데 귀를 닫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다음 시간에 강금례 사장님 요즘 깨봉수학에 미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깨봉수학을 막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고 들었어요. 세상에 이처럼 쉬운 말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100의 제곱하고 101의 제곱하고 차이 말하라 그러면 금방 말해요. 201개예요, 차이가.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 그죠? 근데 모를 때는 도저히 모르겠는 게 지난주에 스폰서 미팅 때 하니까 여러분 한 명도 못 알아듣더만요. 아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제가 하이리빙이 나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지금 이 몇 제곱 무서운 깨봉수학 나누기 더 그렇게 들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쉬운 하이리빙 1분이면 설명해요. 봐봐요, 여러분. 슈퍼 다 다니시잖아요. 네. 포인트 모아주는 슈퍼 가실래요? 그냥 슈퍼 다니실래요? 다시 포인트 모아서 캐시백 돌려주는 슈퍼 다니실래요? 그냥 막 돈을 쓰기만 하는 아무 슈퍼 다니실래요? 1번, 2번. 1번. 근데 그 착한 슈퍼를 막 광고를 하면은 돈도 벌게 해준대요. 알아봐야겠죠? 네. 어떻게 알아봐요? 그냥 여기 와보시면 되죠. 진짜라면 따라 하실래요? 절대로 안 하실래요? 안 따라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뭐 토익 시험을 만점 맞아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슈퍼 바꾸기 하라는 거잖아요. 슈퍼 바꾸기로 뭘 바꿀 수 있다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슈퍼 바꾸고 인생을 바꾼대요. 네. 시간 다 됐네요. 오늘 경청에 뒤에 그또 끝자락으로 보여드려야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